미 재무부 최고의 전략가가 한국 경제를 붕괴시킬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만든 가장 완벽한 무기가 사실은 미국의 미래 전체를 파괴하는 자폭 스위치였다는 것을. 이제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막기 위해 싸워야만 합니다. 대체 무엇이 한국에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를 겨누게 만드는 거울로 바꿔버린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케일런 벤스. 미 재무부에서 국제경제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 세계에서 모든 것은 숫자로 측정되고 통제 가능한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국가, 동맹, 위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거대한 대차대조표 위의 숫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를 움직여 미국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의사에 비유하곤 했어요. 때로는 아픈 곳을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위한 냉철한 외과 의사라고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다음 분기 중국에 대한 관세 전략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사무실의 모든 스크린이 대통령의 긴급 연설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한 표정으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오랜 동맹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동맹국들은 각자의 방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획기적인 증액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맹의 형태를 재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제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엘리어스 손 의원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힘이 넘쳤습니다. 케일런, 연설 봤나? 네, 의원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제 자네가 나설 차례야. 내 사무실로 오게. 대통령의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흐린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저는 이미 손 의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저밖에 없다는 것도요. 손 의원의 사무실은 그의 권위를 보여주듯 고풍스러운 가구와 수많은 상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 대신 보고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의 책상 한편에는 낡고 녹슨 쇠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우리 국방부가 한국에 쏟아부은 돈이야. 이걸 받고도 그들은 우리 뒤에 숨어서 기술이나 빼가고 있었지. 그는 쇠조각을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케일런, 내 책상 위에 있는 이 쇠조각이 뭔지 아나? 30년 전에 우리 지역구 제철소 용광로에서 나온 첫 쇳물 조각이야. 지금 그 제철소 자리엔 잡초만 무성해. 그런데 한국의 포항이라는 곳에선 여전히 쇳물이 끓고 있지. 그들이 우리 기술과 시장으로 부자가 되는 동안 내 이웃들은 일자리를 잃었어. 이건 국가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에겐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깊은 분노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장이 미국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이 우리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그들의 경제를 3개월 안에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완벽한 경제적 제재안을 설계하게. 1단계 환율 공격. 그들의 통화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2단계 핵심 부품 수출 통제. 우리가 없으면 반도체 공장도 멈춘다는 걸 보여줘. 마지막 3단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고립. 달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거야. 자네라면 할 수 있겠지?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그건 제재가 아니라 해체에 가깝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설계하면 그들은 3개월이 아니라 3주 안에 백기를 들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저에게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분석하기 너무나도 쉬운 상대였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운영체제 위에서만 구동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응용 프로그램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능이 좋아도 우리가 전원 버튼을 내리는 순간 그저 고철 덩어리가 될 운명이었죠. 반도체 수출? 그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없으면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금융 안정?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었고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차출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코드명 퍼펙트 스톰 프로젝트에 착수했죠. 제 목표는 명확했어요. 한국 경제라는 시스템의 모든 취약점을 분석하고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그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나라를 상대로 비슷한 일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퍼펙트 스톰의 전체적인 구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거대한 교향곡의 지휘자처럼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단 하나의 불협화음도 예측 불가능한 연주자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퍼펙트 스톰 작전은 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재무부와 연준, 월스트리트에서 차출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 팀 앞에 섰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작전의 1단계, 금융 공격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공포입니다. 우리는 한국 원화에 대한 신뢰를 하룻밤 사이에 증발시킬 겁니다. 파생상품, 공매도, 신용 등급 동시 하향 조정.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패닉셀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들의 통화가 종이 조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팀원들의 눈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익숙한 전쟁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2단계인 핵심 부품 수출 통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부터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와 소재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길어야 한 달 안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죠. 그건 한국 수출의 심장을 멈추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수출액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그래프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기업들의 주가 예측 그래프였어요. 한국의 수출길이 막히자 로키드 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같은 우리 기업들의 주가 역시 동반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오류인가? 다시 계산해봐. 저는 팀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를 호출했습니다. 모델링에 오류가 있는 게 분명해.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는데 왜 우리 로키드 마틴의 10년 후 미래 가치까지 폭락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나? 그는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고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곤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총괄님, 모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특정 반도체 생산 라인과 우리 방산업체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화를 냈지만 그건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한 분노였죠. 데이터는 항상 논리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의 데이터는 제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었어요. 허공에 펀치를 날렸는데 그 주먹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과 같은 기묘한 상황이었죠. 저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반향 효과라고 이름 붙이고 일단은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사소한 오류가 전체 계획을 흔들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손 의원에게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원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금융과 기술을 동시에 압박하면 한국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네, 케일런. 의심의 여지가 없지. 계속 진행하게. 손 의원은 만족스러워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제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의문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사이의 모든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특정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들이 일반적인 상업 경로가 아닌 국방부의 특수 채널을 통해 극비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종착점에는 단 하나의 코드명이 적혀 있었죠. 키메라. 키메라 프로젝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재무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키메라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국방부 최고 등급의 기밀 프로젝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단 하나, 이 프로젝트가 차세대 국방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키메라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시뮬레이션의 반향 효과를 설명할 유일한 열쇠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손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키메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하게 말했죠. 의원님, 키메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없이는 제재안의 부작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이전보다 더 싸늘했습니다. 케일런, 자네는 재무부 사람이야. 국방은 내 영역이고 미국의 피해, 내가 감수하지. 자네 임무는 한국에 최대의 고통을 주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 이건 명령이야. 더 이상 이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바로 저 너머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제 완벽했던 계획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키메라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감만 점점 더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손 의원과의 통화는 제게 남은 마지막 확신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었어요. 맹목적인 분노이자 위험한 도박이었죠. 저는 재무부의 전략가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임무가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모순에 빠져버린 겁니다. 키메라. 이 정체불명의 프로젝트를 밝혀내지 못하면 저는 제 손으로 괴물을 만들어내는 꼴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 의원을 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제게 허락된 모든 권한과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있는 옛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시절 제 라이벌이자 지금은 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친구였죠. 마이클, 오랜만이군. 자네 도움이 필요해. 케일런? 이 시간에 웬일인가? 자네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때도 있군. 농담할 시간 없어. 이건 그냥 호기심이 아니야. 내 시뮬레이션에서 재앙 수준의 백파이어가 감지됐어. 그런데 그 원인이 국방부 기밀 장벽 뒤에 숨어 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맞다면 이건 재무부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죠. 제가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알았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선까지는 알아보지. 하지만 약속은 못해, 케일런. 자네가 건드리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며칠간의 집요한 노력 끝에 마침내 작은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정보분석실의 한 책임자가 저를 만나주겠다고 연락해 온 겁니다. 그는 전화를 통해 차갑게 말했어요. 벤스 총괄, 당신이 찾는 정보는 국가안보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장관님의 특별 허가 하에 제한적인 정보 열람을 허용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와야 하고 어떤 기록 장치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국방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정보분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공간, 수많은 암호와 보안 장치를 통과하고 나서야 저는 작은 열람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책임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 서류에 담긴 정보는 웬만한 장성들도 평생 구경조차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여기서 본 모든 것은 당신의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총괄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붉은색으로 탑시크릿, 키메라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에 땀이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무기 개발 계획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였습니다. 키메라는 미군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신경망이자 전쟁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인공지능 지휘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위성, 스텔스기, 이지스함, 드론 편대. 이 모든 것이 키메라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완성되면 미국은 향후 100년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경외감과 함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인간이 과연 이 정도의 힘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심장부, 인공지능의 연산과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 그 부품의 이름은 뉴로 시냅틱 메모리였습니다.
인간의 뇌신경 구조를 모방하여 기존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를 가진 말 그대로 꿈의 반도체였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급사, 대한민국 S전자, 대체 불가능.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났던 반향 효과의 정체. 제가 설계한 퍼펙트 스톰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하는 순간 미국의 미래 그 자체인 키메라 프로젝트 역시 그대로 고사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으려던 저의 칼날이 사실은 미군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미국이라는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코드를 쥐고 있었던 거죠. 제 완벽했던 세계관이 그 서류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열람실의 비상 연락망으로 긴급 전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를 안내했던 책임자가 전문을 확인하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방금 들어온 첩보입니다. 유럽연합 컨소시엄이 한국의 S전자의 유럽 현지에 NSM 반도체 공동 생산 공장을 짓자고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조건은 파격적이라고 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 세금 감면, 그리고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압박을 견디기만 하는 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을 바꿀 새로운 선택지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유럽의 손을 잡고 떠나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저 위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각 부서는 자기가 가진 조각만 알고 있습니다. 총괄님. 하지만 당신처럼 전체 그림을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그의 질문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제가 만든 퍼펙트 스톰이 미국을 향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폭풍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국방부의 비밀 열람실을 나온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없다. 손 의원의 분노, 대통령의 오판, 그리고 유럽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미국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인 저 자신뿐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퍼펙트 스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무거운 입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퍼펙트 스톰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즉시 파기한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오른팔이었던 수석 분석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총괄님, 제정신이십니까? 보고서 제출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손 의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경력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임무는 특정 정치인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미국의 국익은 내가 만든 저 괴물 같은 계획을 내 손으로 막는 걸세. 내가 본 것을 자네들도 봐야 해. 동참하겠나? 아니면 여기서 나갈 건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사무실은 타자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낮은 탄식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제가 본 모든 것, 키메라 프로젝트의 실체와 NSM 반도체의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 제재와 어떻게 맞물려 미국의 안보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은 처음에는 불신으로, 다음에는 충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굳은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는 그렇게 하룻밤 만에 정반대의 보고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고서의 새로운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의 종말, 한국을 잃었을 때 미국이 치르게 될 대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설계한 제재안의 최종 브리핑을 통해 제 경력의 정점을 찍어야 할 영광의 자리였죠. 하지만 지금 제 발걸음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청문회장 안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엘리어스 손 의원이 저를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들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폭탄을 들고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 케일런 벤스 총괄. 당신이 완성한 결과물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오. 우리가 어떻게 저 오만한 나라를 무릎 꿇릴 수 있는지 모두가 듣고 싶어 하니. 손 의원이 여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준비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한국을 무릎 꿇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마디에 청문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 의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케일런? 지금 장난하는 건가? 위원회를 모독할 생각인가? 원래 보고를 시작하게. 이것이 저의 원래 보고입니다, 의원님. 제가 외면하려 했던 하지만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의원님의 지시대로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서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국방부의 1급 기밀인 키메라 프로젝트의 개요를 띄웠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방부 관료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이것은 미군의 미래입니다. 이 키메라가 완성되면 우리의 적들은 감히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심장, 인공지능의 뇌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NSM 반도체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S전자 독점 공급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가 숨통을 끊으려 했던 바로 그 나라가 우리의 미래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든 제재안은 한국을 파괴하는 동시에 바로 이 키메라 프로젝트를 영원히 중단시키는 자폭 스위치였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의원님께서 원하셨던 정의입니까? 손 의원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반역이야. 네가 뭔데 국방부의 1급 기밀을 여기서 공개하는 거지. 당장 저자를 끌어내. 보안. 당장 저 스크린을 꺼. 그가 소리치는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어제 유럽연합이 S전자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반도체 공장 공동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돌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우리의 동맹인 유럽은 그들을 미래의 파트너로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의 손을 놓고 유럽의 손을 잡는다면 키메라는 영원히 완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술 동맹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청문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손 의원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당혹감은 이내 하얗게 질린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자는 건가? 내 지역구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우리가 겁을 먹고 물러섰다고 말해야 하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존심과 낡은 복수심 때문에 미래 전체를 잃을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마주하고 바로잡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위한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 폭로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낡은 과거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손 의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엘리어스 손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있던 분노는 어느새 패배감으로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신념, 그의 세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청문회는 공식적으로 정회되었고 저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수많은 국방부와 정보기관 관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들의 침묵은 제 보고서가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워싱턴은 보이지 않는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제 보고서는 모든 회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이나 경제 제재를 입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대신 어떻게 하면 유럽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지켜낼 수 있는지가 유일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 대변인은 짧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세상은 시끄러웠죠. 미국과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에 함께 맞서는 기술 동맹으로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원만히 해결될 것입니다. 13조 원도 경제적 책임도 없었습니다. 상호 존중과 기술 동맹. 그것이 미국의 새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마침내 인정하게 된 것뿐이라는 것을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세계 유력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기술 주권으로 힘의 규칙을 바꾸다. 달러가 아닌 반도체가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와 같은 헤드라인들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죠. 엘리어스 손 의원은 결국 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낡은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재무부를 떠나 미국과 한국의 미래기술 협력을 조율하는 새로운 민관합동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임무는 놀랍게도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었죠. 몇 주 뒤 저는 서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도시의 눈부신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제가 데이터 속에서만 보던 그 나라, 제가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오만하게 단정했던 그 나라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국가미래전략국의 최희현 실장이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녀였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벤스 총괄님. 이제는 그냥 케일런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최 실장님, 저는 당신의 나라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대차대조표 위의 자산과 부채로만 판단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가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자의 여유도 패자에 대한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죠. 벤스 총괄님, 저희는 당신의 보고서를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통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때로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만이 가장 완고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승패의 관점이 아닌 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국 실장 최희현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아주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사람의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그녀와 악수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처음에 설계했던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 만들어야 할 상호 존중과 공동 번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죠. 21세기의 국력은 더 이상 군사력과 경제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주권이야말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스스로를 단련하여 마침내 그 열쇠를 손에 쥔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시대의 첫 페이지를 서울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의 재무부 최고 전략가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완벽한 폭풍.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한국의 백기가 아닌 미국의 미래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위비 협상을 넘어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낡은 편견에 갇혀있던 한 강대국이 스스로의 심장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핵심 파트너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더 이상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주권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언어임을 이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시대의 국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미국의 오만한 계획을 자폭 스위치로 바꿔버린 대한민국의 이 짜릿한 지적 승리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